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2016년 5월 1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세입자 있는 1주택자 매도 기회다. 매캡 투자 호영 주장 억가다. 이거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추진인데 2년 내 반드시 직접 주고 매수인 주택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형평성 보장 위에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회다. 뭐 어쩌고 따두고 자빠졌는데요. 안 되고요. 시장이 일단 공급 자체를 갖다가 똘똘 말해가지고 못하게 해놨는데 무슨 너무 이것도 아직도 트윗질 하고 앉아있네. 이런 거 좀 그만하라 인거라네. 이재명이 무슨 트윗 뭐 트럼프예요? 똑같이 하는 거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전에도 실수했잖아 이거. 이런 걸 갖다 대통령이면 진중하게 무게 있게 해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얘기만 해야지. 뭐 트윗짓을 합니까 트윗짓을. 하여간 넘어가고 이재명 말 넘어가고요. 자 보시죠. 심상치 않은 아파트 전세가 올 들어 매매 가격 오름폭 크게 추월이다. 수도권 매매 1.9% 오를 동안 전세는 2.20% 이거 잘 올라가네. 서울도 전세가가 매매 추격 중이고 월세화 가속. 이 월세화는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문재인이 때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죠. 월세화 가지고 임대 사업자 이타령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그때 하던 지시를 갖다가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게 되고 신축 입주 물량 감소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자 있는데 다주택자 규제 등 영향이다. 그러니까 다 계속해서 물건을 갖다가 똘똘말해서 못 내놓고 그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부동산을 잡습니까? 안 돼, 안 돼. 왜야 이거 전세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전남 무안군. 전남 무안군이 왜 이렇게 나오냐 여기서. 성북구, 용인시 기흥구, 경기 광명시, 서울 노원구. 이 전부 다 영향이 이제 파급이 되네. 강남에서 시작해서 막 파급이 되네 영향이. 노원구, 용인시 수지구, 광진구, 경기 화성시 동탄구. 계속해서 영향이 그 물결처럼 파도처럼 해가지고 뻗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남 상구와 함께 약세권에 포함됐던 용산구는 전세 상승률이 매매 가격 오름폭을 웃돌았고 중하위권인 노원구도 서울에 인서울 하려면은 그나마 좀 살만한 곳이 노원구도 했는데 여기도 매매 상승률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그보다 빠르고 잘 돌아간다. 하여간에 집값 쳐올리려고요. 오늘도 대도 않은 트윗질에다가 각종 똥을 싸고 있는 이재명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넘어가고요. 오늘 좀 빨리 끝내야죠.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기준 오늘 공개한다. 소득 하위 70% 선별. 고액자산가 배제하고 1인 맞벌이 가구 뭐하냐. 고액자산가는 왜 배제하냐. 고액자산가는 비싼 길 많습니까? 에? 에? 신청 지급받 에이씨.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갈라치기나 제대로 하면서 선거용 돈뿌리기다, 매표용 돈뿌리기다 됩니다. 그래 보면 되겠죠.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지금 벌써 이거 수요를 갖다가 감소시키고 수요를 갖다가 완전 파괴를 시켜가지고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이 꼬라지에 이거 수요는 안 줄이고 돈이나 쳐뿌리고 앉아가지고 돈 뿌리면 되겠어요. 더 쓸 거 아니야.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될런지.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끝난 후에 타령할 게 눈에 뻔해 보입니다. 뭡니까? 위대한 국민 타령하면서 뻔하지 문재인 때도 그지 됐잖아. 대구 악마화 한 다음에 위대한 국민 이 타령하고 쳐자빠졌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갈라치기 하면서 선거용으로 돈이나 쳐뿌린다. 그래도 코멘트 합니다. 넘어가고요. 내년권 하반기 금리 인상 전망한다. 현금 확보, 분산 투자 좋으리다. 요거는 신현성이 어떻게 될란지가 관심 포인트인데, 우짜는 이미 코멘트 했습니다. 신현성의 경우에는 우짜가 한 10년 전쯤 해가지고, 빅스 차트를 가지다가 얘기하면서, 신영성 씨가 그때 뭐라 했냐면 빅스 이런 거 볼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리포트 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보고 관심 있어가지고 제가 신영성 씨가 쓴 논문 등등을 갖다 여러 개 읽어봤는데요. 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권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신영성 씨는 결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 모르지 압력 받아가지고 할란지 안 할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순리상으로 보면요. 지금 수요 파괴는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수요 파괴는 확정되어 있다는 소리가 뭡니까? 디플레이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수요 파괴가 있으려면 유가가 급등하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든지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한번 닥쳐야 돼요. 그 인플레이션 닥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크게 봐가지고 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파괴가 일어나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는 이미 웃자가 보기에는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 수요 파괴가 일어날 때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좋겠죠? 왜 그렇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려면 밑에 뭐라도 해가지고 좀 떨굴 만한 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로 치면 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갖다 좀 올려놔야지 금리 인하하는 효과도 있고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도 좀 여유가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신영성 씨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아예간에 금리 인상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지금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뭔 소리 나오려나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금리 인상하는 게 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디플레이션적 성격이 강한 수요 파괴가 터지면은 이제 그때 금리 인하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이거 정해진 순서입니다. 항상 그래 했습니다. 하여간에 신현성 씨가 어쩌고 하려나 요게 관심 있네요. 뭐 하여튼 신총재라 부르면 되겠네 이제부터. 정보 미상 발사체 미상 발사체 호르무즈 한국 선박 타격이다. 외부 공격 공식 인정이다. 나무어 해가지고 화재 현장 수거 추가 분석. 공격 주체 확인 못했다고 했지만 주한 이란 대사 불러서 조사 결과 설명. 어이구 제대로 뚫었는데 제대로 뚫었네. 요게 참 웃기진 거죠. 공격 주체 확인 못했다고 하지만 주한 이란 대사 불렀다. 뭐 이러면 누구라 다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했는지. 이거 참, 뭐,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는 보면 되고요. 뭐, 지금 뭐, 우짜 보기에는 특정은 다 됐다고 보는데, 하여간에, 요거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문재인이 때요, 북한 발사체 두고, 뭐, 불상 발사체 이랬다가 난리가 나셨죠? 단어 쓴다고, 그 불상이라는 단어를 쓴다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 뭘로 바꿨습니까? 미상 발사체 이랬죠? 그런데 요번에는 또 미상 비행체입니다. 우자 기준에서 이란은요 북한의 혈맹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상 발사체가 상당히 친숙하게 들린다. 네,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이거 너무 크나? 이래가지고 저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그 소재봉을 해가지고 금 ETF로 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해가지고 말씀드려봅니다. 2026년 3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월간 순유출 요거죠 순유출 요거는 요쪽으로 봐야 됩니다. 요 금액은 요쪽으로 봐야 됩니다. 요쪽으로 3월에 월간으로는 사상 최대 순유출인 120억 달러를 기록했던 쭉 가서 그래가지고 그러죠 마이너스 뭐 120달러 됩니다. 120억 달러를 기록했던 금 ETF에 4월 한 달간 66억 달러 쭉 가면은 여기 걸리죠. 66억 달러. 4월 한 달 동안 66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금 ETF에 가장 활발하게 실물금을 갖다가 사들인 곳은 유럽 펀드 이거죠. 초록색 제일 큽니다. 사이즈가 제일 크죠. 유럽 펀드로서 4월에 37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아시아 해가지고 보라색 요거 되죠. 다음으로는 아시아로 해가지고 18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금을 갖다 사들였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북미죠. 북미가 10억 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덕분에 올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이어 투 데이트 YTD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금 ETF에는 총 19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고요. 전 세계 금 ETF의 총 운용 자산 이거 뭐 금융 용어로 하면은 AUM이라는데 하여간에 전 세계 금 ETF의 총 운용 자산은 1% 증가한 6,150억 달러가 되었고 금 보유량은 45톤 증가한 4,103 이거죠. 이거 좀 조금 사이즈가 이상한데 하여간에 45톤 증가한 4,137톤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금하면 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또 중국이 나와야 되겠죠. 중국이. 자, 요거는 가지고 중국의 제로에셋에 내놓은 그 중국의 PBOC 해가지고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입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한편
중국 중앙은행이 3월에 금 5톤을 매입한 것에 이어서 4월에도 좀 늘어났죠. 예, 늘어났습니다. 4월에도 해가지고 2024년 12월 이후 월간으로는 최대 규모인 금 8톤 요거는 공식 매입한 거 기준이고요. 다른 거로 해가지고 공식 비공식으로 해가지고 매입한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에 공식 기준으로 4월에도 8톤을 매입하면서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된다? 2024년 12월 이후 요거죠. 예, 12월 이후 월간으로는 가장 많이 해가지고 매입했습니다. 총 18개월 주르륵 해가지고 매입하죠. 18개월 연속 금 매입에다가 공식 그러니까 중국 중앙은행의 공식 금 보유량은 올타임 하이를 경신한 2322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YTD 해가지고 매입한 중국 중앙은행에 매입한 금은 이미 15톤에 달하면서 2023년 이후 요 2023년 여기다 엄청나게 샀죠. 예. 2023년 이후 연간 최대 매입량을 기록할 것으로 올해 또 예고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중국의 무역 수지 해가지고 발표됐으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수출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2.5%에서 4월에 무려 14.1%로 껑충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59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액으로 수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 최대 그 값을 갖다가 다시 경신했고요. 시장 예상치가 7.9%인데 14.1% 4월에 14.1% 나왔으니까 크게 상회했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상회됐고 2025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던 전달 3월달 2.5%에서 급 가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수출이 급증한 이유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그러니까 중국 밖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서둘러 비축했기 때문이다. 땡겼기 때문이다. 이게 됩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11.3% 급증한 368억 달러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3월에 마이너스 26.5% 급락한 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고요. 1월부터 4월까지 YTD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누적으로 해가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 했을 때 중국의 총 수출액은 YOY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대비해서 14.5% 증가한 1조 3,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월부터 4월까지 그래가지고 누적해서 미국으로의 중국 수출은 10.2% 감소한 1,334억 달러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수입을 보시면 import 중국의 수입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27.8%인데 4월에 25.3%로 살짝 조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2,746억 2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로 많이 수입을 했다 이게 됩니다. 두 달 연속 이래 되죠. 그리고 3월 급증세보다는 약간 둔화되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지는 가운데 견조한 내수 수요 덕분에 시장 전망치 15.2%를 갖다가 크게 상회한 4월에 25.3%로 나왔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YTD 이어투데이트 해가지고 누적으로 수입액은 9,892억 달러로 23.6%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4월 대비해서 23.6% 증가했는데 아시안 지역에서 수입하는 게 19.1%,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게 11.5%,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27.5%,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49.5%, 홍콩에서 수입하는 게 204.0% 순으로 해가지고 수입량이 증가했고요. 반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마이너스 10.9% 감소한 458억 달러였습니다. 주로 수입한 물건은 뭐다? 데이터 처리 장비 수입이 60.6%로 급증했고 직접 회로 수입, IC죠, IC 수입은 47.8% 증가했고 반도체가 13.2%, 식용유가 25.9%, 구리, 광석이 원석 뭐 이런 거 되겠죠. 그게 36.9%, 그리고 정제유가 14.4%, 그리고 히토류가 93.3% 많이 증가했고요. 미가공 구리 이게 21.4%로 각각 수입량이 증가했고
반대로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15.1%, 석탄은 마이너스 5.9%, 철강은 마이너스 7.8%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은 무역 수지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중국의 무역 흑자는 3월에 511억 3천만 달러에서 4월에 848억 2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요거 2015년 1년 전,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958억 4천만 달러보다는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가 833억 무역 수지 흑자였는데 4월에 848억 2천만 달러로 나왔으니까 상회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요, 그 달러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자료가 있고 위안화로 또 따로 계산에 대해서 발표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위안화로 계산된 중국의 무역 흑자는 3월에 3,547억 5천만 위안이었는데 4월에 5,856억 9천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어났다 이거죠. 뭐 달러로 하든 위안화로 하든 다 늘어났다 이게 됩니다. 한편 오늘 중국 CPI 인플레이션율하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발표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일 말씀드리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이란전 72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라인이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 해저 케이블입니다. 예, 해저 케이블. 자, 말씀드려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 있는 인터넷 케이블 7개를 갖다가 자신의 통제하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요약해보면 첫 번째, 새로운 정책에 따라 외국 사업자는 해당 케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사용료 납부 및 이란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관리 및 유지 보수는 이란 기업이 담당한다가 뭐 크게 봐서 세 가지 골자가 되고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우 과거에도 유럽, 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갖다가 자르겠다. 예,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해저 케이블이니까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이거는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여기만 한정된 게 아니고 더 크게 봐서 글로벌 레벨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전체를 갖다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인도까지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지금 케이블 해가지고 설치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거 뭐 호르무즈 쪽은 조금 이 곁다리로 들어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에 안에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돼 있는 거고, 실제 메인 그러니까 주 라인을 갖다가 여기입니다. 주 라인은 요렇게 되죠. 오히려 그 후티 반군 쪽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뭐 해군이 없으니까 하여간 요래됩니다. 요래되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은요, 석유 수송의 주요 관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 데이터 흐름의 핵심 초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금융거래 왜 초크 포인트입니까? 이거는 라인은 이리 간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라크, 그리고 이란도 포함하고 등등 이 친구들이 또 금융 돈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쪽으로 라인을 갖다가 당겨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인터넷 선을 갖다가. 그러니까 초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전 세계 금융거래, 클라우드 인프라, 실시간 통신 등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해저에 깔려있는 연결망, 해저 케이블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 해상 항로와 달리 해저 인터넷 케이블 인프라는 단일 경로가 아닌, 그러니까 요거 뭐 단일 경로가 아니라는 건 다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가 쭉 복수를 해가지고 다 깔려 있죠. 단일 경로가 아닌 여러 개의 케이블이 연결된 이중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닌데요. 복수의 케이블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지역적인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저하되고요. 두 번째, 지연 시간, 그 핑 때려가지고 뭐 전문용어로 아시겠지만 핑 때리면은 그 빨리 응답 오는 그 속도가 있는데 이런 지연 시간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금융 및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압박 증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왜? 속도가 저하되고 제대로 반응을 안 하니까. 요즘은 다 실시간으로 처리하잖아요. 자, 에너지 공급 중단은 즉각적이고 눈에 띄죠. 예, 하지만 데이터 교란은 조용하지만 시스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물리적인 무역료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갖다가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세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멘트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트럼프 종전한 이란 답변 완전히 용납 불가 협상 좌초 위기. 이건 뭐 두 달 넘게 계속 보는 거라서 뭐 딱히 뭐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답변 읽어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파키스탄 요즘 뭐 쇠가 빠져가지고 옆에서 중간에서 가지고 장난치고 앉아 있고요. 뭐 이거 뭐 볼 필요 없고요. 솔직히 좀 뭐 이제 우짜 개인적으로는 지겹습니다. 이제 지겹고 다른 얘기는 하죠. 자, 요거는 올려놓고, 자, 요거 올려놓고 해가지고 얘기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미 해군에서 올리는 현재 미 해군 함대들의 위치죠. 예, 기준은 어떻게 된다? 5월 4일 기준입니다. 5월 4일 기준에서 보시면, 포드 항모는 열려입니다. 포드 항모는 완전히 열애됐으니까 빼면 되고요. 여기 있다 하더라도, 잠깐 임시 수리받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제대로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최소 한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 동안은 전선에 못 나옵니다. 완전히 열애입니다. 패스하고, 링컨 항공모함하고 HW 부시 항공모함하고 두 척 있고 여기에다 트리폴리 상륙함 여기가 요 옆에 오만만 입구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다 이게 되겠죠. 니미츠 항모는 밑에 가서 놀고 앉아 있고 이오지마 여기는 이제 베네수엘라 건 때문에 여기 가 있고 그리고 루즈벨트호는 이제 태평양 쪽으로 가려고 대기 타고 앉아 있고 그리고 일본에는 조지 워싱턴 해가지고 뭐 여기 있다 이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수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네탄야후가 이란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네탄야후가 트럼프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한 가운데 5월 4일 기준 미 해군 함대 배치 현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좀 전에 뭐라 했습니까? 종전한 이란 답변 완전히 용납 불가다. 그러면서 협상 좌초 위기다 했죠. 그러면 또 여기 있으니까 무려 항공모함이 두 척이나 있고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뭔 쇼가 또 한번 나겠죠. 요거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웃자가 해가지고 미 해군 함대 배치도로 가다가 올려드렸습니다. 다 넘어가가지고 2026년 올해 들어서 정제 제품 재고가 하루 평균 무려 750만 배럴에 감소했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26년 정제된 제품의 재고 수준은 지난 5년간의 평균 및 범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뭐 관련 우자가 차트는 뭐 여러 차례 보여드리니까 말로 땜빵하고 넘어가고 아이고 너무 커졌대요. 넘어가고 해가지고 우자가 또 칼라일 그룹의 칼라일 에너지 패스웨이에서 수석 전략가를 맡고 있는 제프 커리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죠. 제프 커리가 또 관련해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제프 커리는 오늘 당장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해가지고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있던 배들이 출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리는 현대전에서 이제 기본이 된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안부가 펀더멘탈하게 붕괴된 까닭에 로이드 같은 보험사 유명하죠. 로이드 같은 보험사가 보험을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커리가 얘기했고요.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페르시아만 내 산유국들의 에너지 기반 시설 뭡니까 이거 뭐 라스타누라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죠. 라스라판 이거 절단 나가지고 생산도 안 되고 앉아 있고 이런 것들 이거가 다시 재가동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페르시아만 쪽의 공급에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 되겠죠. 커리의 말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 커리의 말이 자 넘어가서 이건 해가지고 쉘 CEO 우자가 또 지난주에 해가지고 뭐 메이저 석유회사 CEO 얘기하면서 우자가 말해봤자 이빨이 안 먹히니까 메이저 석유회사 CEO 얘기를 한다 했는데 오늘은 또 쉘 CEO 얘기를 갖다 또 해봅니다. 이거 뭐랍니까? 거의 10억 배럴에 가까운 숏이 있다. 그러니까 공급이 가다가 차단되다 이 말입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매일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매일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드리죠. 쉘의 1사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셀 CEO인 와일 씨와는 CNBC에서 구자가 캡처한 겁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석유 시장은 10억 배럴에 달하는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역시나 해가지고 이쪽에는 채소값으로 잡아서 얘기하죠. 이쪽 동네는 채소값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해가지고 크게 빵 때리면 안 하고 채소값으로 말한다는 거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문제는 매일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와일 사완이구나. 와일 사완의 경고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2차 석유 파동 뭡니까? 이란 혁명이죠.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원유 공급 감소량이 얼마였다? 하루 평균 56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작지요. 지금보다 작습니다. 지금은 1000만 배럴이 넘어갑니다. 하여간에 이란 혁명 당시 그러니까 2차 석유 파동 당시 원유 공급 감소가 하루 평균 560만 배럴인데 2026년 이란전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가지고 하루 평균 1200만 배럴 이것도 뭐 우짜가 그냥 평균 단가라 쳐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11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 이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여간에 중간값을 잡아서 하루 평균 1200만 배럴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충격이 발생했고요. 이거 2차 석유 파동 1979년 석유 파동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누적 원유 공급 감소량이 6억 2,400만 배럴 뭐 셀시이오가 그래 얘기했으니까 우짜가 얘기하는 거고요. 우짜는 이미 뭐 12억 배럴, 15억 배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에 52일 만에 누적된 원유 공급 감소량이 6억 2,400만 배럴을 돌파했고 쉘의 예측대로 공급 부족이 10억 배럴에 육박한다면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제조란다. 각국의 재고 자체가 고갈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짜가 6월이 데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특히 주식시장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인데 1973년 아랍의 석유 금수 조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공급 감소량이 얼마였냐면 하루 평균 450만 배를 했습니다. 지금하고 또 잽도 안 되죠 이것도. 이후에 수년간에 걸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리세션 충격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450만 배럴밖에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리세션 충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충격은요.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디젤, 항공유, LNG, 비료, 운송, 정유 시스템 등 공급망이 더욱 경색된 훨씬 더 취약한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설령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공급되지 못한 원유가 마법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하늘에 뚝 떨어지듯이 해가지고 다시 나타나지는 않고요. 재고를 회복하고 운송 경로를 정상화하고 정유시설을 재가동하고 보험료를 갖다가 재조정하고 현물 연료 시장을 갖다가 복구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적으로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2차 피해를 갖다가 또 매기해야 되겠죠. 2차 피해는 표면적인 가격 급등, 유가 급등이 아니라 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 완충 장치가 사라졌다는 것 갖다가 비로소 깨닫고 난 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한데 수개월간 지속되는 공급 부족 그리고 마진 압박 특히 어떻게 됩니까? 정유 공장들, 정유시설, 정유사들의 마진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불안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혼란 이거 보나마나 오자마 말씀드리죠. 오늘 또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정권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위대한 국민 타령할 것 같다고 오자가 계속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혼란이며 그게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이거 해가지고 미국도 슬슬 영향권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에너지 장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장관이 가지고 서스펜딩 가스 해가지고 그렇죠. 가격이 현재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 그러니까 뭐 휘발유, 가솔린하고 디젤 이 세금을 갖다가 서스펜딩 잠시 해가지고 유예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려 봅니다. 아직도 수요 파괴 또는 수요 감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가솔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가솔린세 세금을 갖다가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NBC에 출연해서 발언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가솔린, 이거 우리나라 말하면 휘발유가 되겠네. 가솔린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미국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가솔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지지하며 다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가솔린에는요, 1갤런당 18.4센트의 이 세금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디젤, 경유에는 24.4센트의 세금, 연방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름을 주유할 때 넣는 그 가격 있죠? 그 가격에 이 세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네, 요거는 뭐 우리나라도 똑같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평판 트럭 운송료가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기록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산업 화물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평판 트럭이 뭐냐면 부산에서는 자주 봅니다. 이렇게 평평한 거. 플랫베드라고 하는데 영어로 요 플랫베드 이런 걸 갖다 놓고 앉아가 위에다가 뭐 알루미늄 콜 같은 거 싣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부산에는 뭐 자주 목격합니다. 근데 서울에 있으면 잘 볼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플랫베드 평판 트럭이라고 합니다. 요 가격이 평판 트럭 현물 운송료가 1마일당 4.12달러 여기 되죠. 4.12달러로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는데 산업 병목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우차적으로 봅니다. 특수 운송 처리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화물차 이거 처리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세, 에너지 공급 차질, 그리고 인프라 건설 마감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전력망 프로젝트, 또한 또 뭐냐 공급망 불확실 등으로 인해 산업용 화물 운송이 앞당겨지면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평판 트럭 운송료가 폭등하고 있는데요. 폭등하고 있죠.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는 헬시한, 즉 건전한 건강한 경제와는 매우 다른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호황이라면, 경제가 호황이라면 복합 운송, 소비재 화물, 창고업과 제조업 고용, 그리고 수출 주문,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 증가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 또는 활발한 신호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비재 관련 화물 운송 쪽 신호는 약하고 제조업은 부진하며 불안전 고용,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U6 그 실업률도 또 보여드렸죠. 불안전 고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활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투입자를 갖다가 운송하기 위해,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 거잖아요. 투입자를 운송하기 위해 기록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시스템의 모습이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보다 요거 됩니다. 평판 트럭 해가지고 운송료가 폭등했다. 올타마이를 경신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몰래마다 심심할 때마다 하는 아폴로 거를 갖다 말씀드려 봅니다. 소제목은 심화되는 K자 경제다 해도 말씀드리죠. 아폴로 데이터에 따르면 연소득 10만 달러, 이거 해주고 10만 달러, 그리고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그리고 5만 달러 미만 되죠. 아폴로 데이터에 따르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소비자 심리는 2026년 2월 이후 상승해서 110포인트, 여기죠? 110포인트, 요거 하늘색 110포인트를 갖다가 기록했고요. 2023년부터 2024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되죠. 요 평균치를 갖다가 웃돌고 있습니다. 누가?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소비자 심리가. 하지만 연소득 5만에서 10만, 요거죠? 요거 이걸 뭐 주황색이라 하나? 하여간에 이 당근하고 똑같은 색깔. 요색 연소득 5만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소득층의 소비자 심리는 90포인트 떨어지죠. 90포인트로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고요. 여기 12월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고,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여기는 더 골치 아프죠.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소득층의 소비자 심리는 82포인트 여기로 떨어지면서 2023년 5월 이후 4월 5월 여기죠. 5월 이후 두 번째는 낮았고요. 한 번 해가지고 다운이 됐죠. 요거 됐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두 번째는 낮았고, 2020년 우한폐렴, 여기죠. 우한폐렴 당시 최저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이른바 K자
K자 경제, K-shaped 경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은 경제적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저소득층은 인플레이션과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금리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면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넘어가 가지고 자, 요것도 똑같이 K-shaped economy, K자 경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또 말씀드리십니다. 자, 이거는 레코드 넘버 해가지고 워커. 예, 그러니까 뭐 401k 거기서 자금을 갖다가 빼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2025년에 더 늘어났죠? 요 6%까지 늘어났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K자 경제 해가지고 얘기하려고 일부러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해가지고 차트를 가져와서 말씀드립니다. 자, 뱅가드 뭐 아시죠? 자산 운용하는 이쪽에 뱅가드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들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401k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2025년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6%. 뱅가드에 가입된 적격 가입자 중 6%가 2025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의 긴급 자금 인출을 경험했는데 2024년 이때 5%였는데 5%에서 1년 만에 6%로 해가지고 증가한 겁니다. 뱅가드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대출 금리로 가계 예산이 압박받으면서 긴급 자금 인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어떻게 됐다? 가입자 중 45%가 비상자금으로 2,000달러도 안 되는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뱅가드에서 분석했습니다. 이는 뭘 뜻합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임대료, 의료비, 보험료, 공과금, 부채 상환금 등 긴급한 재정적 필요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긴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 실질적인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는 걸 뜻합니다. 꼴랑 2,000달러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인출 사유도 중요하지요. 인출 사유가 중요한데 미 국세청에서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재정적 필요가 있을 때만 이 401k에서 긴급 자금 인출을 갖다가 허용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긴급 자금 인출을 갖다가 허용한 대신에 또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금액으로 또 제한해야 한다라고 자체에서 국세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뱅가드는 저소득층 가입자의 경우 생활고로 인해 자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다른 좀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3.5배, 무려 3.5배나 높으며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소득층의 경우, 가계들의 경우 인출액의 약 70%가 퇴거 위기, 퇴거가 뭡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 퇴거 위기나 주택 압류를 피하거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는 넉넉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갖다가 인출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401k가 은퇴 자금이니까요. 자, 이러면서 요거가 K자 경제라고 부자가 해가지고 또 이거를 쓰는데 한편 자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평균 잔액은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뱅가드에 따르면 401k의 평균 잔액은 13% 증가한 16만 7,970달러였는데요. 하지만 중간값은 44,115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는 일반 근로자들이 평균 잔액이 암시하는 만큼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생활고, 먹고 살기 힘든 거, 생활고 관련 데이터는 유동성 위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바로 이걸 줄이면 뭐가 됩니까? K자형 경제, K-shaped economy라는 소리가 되지요. K자형 경제에서 자산 보유자는 더 부유해 보이고 실제로 더 부유해집니다. 하지만 한계의 가게, 한계에 봉착한 가게들은 의료비, 임대료 인상, 자동차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인상, 부채 상환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은퇴 자금을 인출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게 됩니다. 경제가 갈수록 K자형 경제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처음이 아니고요. 과거에 다 경험했던 거고 이 K자 경제가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가 퍽퍽해지고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 이거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5월 1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